이 방법은 제가 IQ 54인 지적장애 학생을 2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 방법입니다. 지적장애 아이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몇 분일까요? 30분? 1시간? 아닙니다. 단 10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그 10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10분일까요? 발달장애 아이들은 작업 기억과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ADHD까지 있다면 긴 시간 집중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비장애 아이들은 수학학원에서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도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발달장애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치료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치료 수업은 4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40분 동안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나요? 40분 수업을 한다는 것과 40분 동안 집중한다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집중력이 20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발달장애 아이들은 주의 집중력이 낮아 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러 활동으로 쪼개서 반복하고 전환을 주고 쉬는 시간을 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저는 한 주제당 약 10분씩 가르칩니다. 요일 읽기 5분, 시계 읽기 5분에서 10분, 덧셈 10분, 곱셈 99 5분 이렇게 계속 짧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직접 참여하고 대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수요일이야, 어제는 화요일이었어, 내일은 목요일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 그럼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어? 오늘은 수요일이야. 그럼 내일은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질문을 통해 아이가 한 번 더 인지하고 직접 말하도록 합니다. 시계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4시야. 짧은 바늘이 4에 있으면 4시야. 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시라고? 하고 한 번 더 말하게 유도합니다. 틀리면 단계를 낮춰줍니다.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지? 맞아, 4야. 4에 있으면 몇 시지? 이렇게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말하게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을 통해 뇌는 그것을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10분을 적용하는 두 번째 원칙은 될 때까지 반복한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 몇 년 동안 언어 치료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행운이는 현재 언어 치료는 6년째, 인지 치료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놀이 치료나 미술 치료도 아이가 효과를 보려면 몇 년 단위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학은 몇 달 해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계속 가르쳐도 10가지의 덧셈도 힘들어해요. 받아 올림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지능이 낮아서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IQ는 평균 점수입니다. 주의 집중력이나 작업 기억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한 방법을 쓴다면, 그리고 다른 치료만큼 오랜 시간 동안 도와준다면 분명히 성장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도 과연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몇 달 후에 다시 보면 아이의 성장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 자릿수 덧셈도 어려워하던 아이가 지금은 나눗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요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는 날짜 읽기보다 요일을 더 편안해해서 먼저 요일을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려고 지나간 날짜들을 X표로 지웁니다. 그럼 오늘은 몇 월 며칠이야? 아이가 다른 날짜를 말하면 그건 지난주였어. 이번 주 수요일은 어디 있지? 하고 다시 짚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은 몇 월 며칠일까? 모레는 몇 월 며칠일까?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즘에는 달력이 넘어가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계절이야? 6월 30일은 6월의 마지막 날이야. 그럼 그 다음 날은 몇 월 며칠이 될까? 라는 것도 개념을 확장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시각 읽기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친구는 교재에 있는 시계보다 눈앞에서 보여주는 걸 더 잘 읽어요. 그래서 시계나 시각이 표시된 교구를 보여주면서 게임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후에는 곱셈구구를 5분 정도 복습하고 곱셈구구를 활용한 몇십 곱하기 몇 같은 문제를 10분 정도 같이 풀어요. 이때도 아이가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문제의 난이도를 계속 바꿔줍니다. 아이가 잘 따라오면 나눗셈 문제를 10분 정도 풀고 돈을 계산해보는 놀이를 3문제 정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5분에서 10분 단위로 작게 쪼개면서 아이가 복습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배우는 내용도 늘어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그때그때 조정합니다. 제가 지적장애 아이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장애 아이들과 같은 속도로 배우지 않을 뿐입니다. 교육학자 비고츠키는 능숙한 어른이 아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은 변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을 돌아보면 분명히 아이는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10분씩 반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천천히 배우지만 절대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10분을 함께 합니다.